네, 안녕하세요. 수능 한국사 7일의 기적. 오늘 여섯 번째 시간, 벌써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일제강점기를 한 방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경향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늘 해왔듯이 2020학년도, 즉 21년도에 치러졌던 수능을 기점으로 출제 빈도수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져가면 됩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가운데를 뚝 잘라서 오른쪽에는 대충 네 문제 정도, 평균 네 문제 정도 출제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한 다섯 문제 정도로 거의 고정이죠.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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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기는 네 문제네요. 다섯, 다섯, 다섯. 거의 다섯 문제로 고정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일제의 식민 통치 방식의 변화 관련해서 1930, 40년대가 굉장히 자주, 지금까지 이런 출제 빈도는 없었다. 19번이나 출제가 됐네요. 거의 매회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출제가 되는 주제는 아무래도 3.1운동 되겠죠. 3.1운동도 거의 빠짐없이 출제가 되고 있구나. 3.1운동이 안 나왔을 때는 뭐 임시정부 관련해서 이렇게 세트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트죠. 식민 지배 정책 시기별로, 자, 그다음에 3.1운동, 그다음에 임시정부까지 이렇게 이제 두 번째 큰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밑으로 좀 내려와 가지고요. 한국광복군, 그다음에 국학운동, 그다음에 신간에 이렇게 크게 굵직하게 세 개 주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무장투쟁은 주로 20년대 청산리 공호동 전투를 의미를 합니다. 자, 여기 워드 클라우드 한번 보세요. 한국신민서사, 국가총동원법 이런 것들은 다 1930, 40년대 일제 식민 지배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자주 나오고 그 외에 여기 김원봉이 상당히 크게 찍혀 있는데 오늘 의열단장이었죠. 그래서 의열단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나오는 키워드가 한정돼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크게 일제시대를 세 개 시기로 구분을 했습니다.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 1920년대 이른바 문화 통치, 그다음에 1930년대부터 해방되기 직전 3, 40년대 민족 말살 통치 시기라고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자, 1910년대에는 어떻게 우리를 통치를 했는가? 무단 통치 시기의 대표적인 키워드를 몇 개만 꼽아보겠습니다. 아, 이 시대에는 군인 경찰인 헌병이 경찰의 역할을 대신했다고 해서 헌병 경찰, 헌병이 나오면 1910년대. 조선 것들은 때려야 말을 듣는다라면서 조선 태형령을 이제 시행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경찰 잘못을 하면은 경찰서에 끌고 와가지고 엉덩이 벗겨가지고 맴매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예, 태형령도 1910년대의 핵심적인 특징.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이나 교사들에게도 제복, 그다음에 칼을 착용하게 해서 겁을 주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이제 국유지라든지 아니면 신고되지 않은 토지를 이제 총독부가 강탈해 가서 동양척식 주식회사로 하여금 관리를 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가 1919년도에 3.1운동을 기점으로 일제의 지배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1920년대 이른바 문화통치. 자, 그 전까지는 군인들만 총독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문관 총독도 허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해방되는 그날까지 문관 총독이 임명된 적은 없었다. 기만적인 술책이었다. 헌병 경찰이 이제 일반 경찰로 바뀝니다. 보통 경찰제로 바뀌게 됐다 이런 얘기고요. 사회주의를 탄압하기 위해서 사회주의자를 탄압하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이 제정이 되는데 이게 이제 조금 확대 적용이 되면서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기도 했었다. 치안유지법 하면은 25년도에 처음으로 제정이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산미 증식 계획을 시행을 합니다. 자, 토지조사 사업으로 땅을 빼앗아갔다라고 한다면은 산미 증식 계획으로는 그 땅에서 나오는 쌀을 강탈해 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야,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니네 생산량 늘려줄게. 5대5 하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계획만큼 늘질 않은 거예요. 계획만큼 늘지는 않았는데 계획한 만큼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농민들이 상당히 힘들어졌다라는 1930, 40년대 지배정책이 바뀌게 되는 계기는 바로 전쟁이 확대가 됩니다. 1931년도에 만주사변, 그 다음에 37년도에 중일전쟁, 마지막으로 1941년도에 태평양전쟁, 미국이랑 맞짱 뜨는 거죠. 그러면서 전쟁이 점점 확대가 되면서 병력이 필요합니다. 물량전이잖아요. 근데 일본 병력은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 청년들을 끌고 가려고 해요. 근데 20년 넘게 괴롭히고 나서 야, 일본을 위해서 싸워줘라고 하면은 일본을 향해서 싸울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민족 색채를 지워야겠다. 그래서 이제 민족 말살 통치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일종의 일제 동화 정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니네 이제 조선인 아니야? 너네 같은 일본이냐? 실컷 괴롭혀 놓고 이제 그렇게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1938년도 요거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총동원법이 이제 내려지면서 전시동원 체제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징용, 징병, 위안부, 이른바 위안부라고 해서 인적 수탈,
그다음에 공출, 배급제를 통해서 물적 수탈이 굉장히 극에 달했던 시기가 바로 30년대 말부터 해방되기 직전까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출, 배급, 징용, 징병, 뭐 지원병제, 이른바 위안부, 할머니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3, 40년대다.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신적으로 세뇌시키기 위해서 내선 일체, 니네 조선과 우리 일본은 같은 몸이야, 일체돼 있어. 그러니까 동화 정책에 대한 사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신민서사 암송을 강요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신사참배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남은 거 하나 뭘까요? 이름조차도 일본식으로 바꿔라. 일명 창씨개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눈 크게 뜨고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국가총동원법, 징용징병, 위안부, 공출배급, 한국신민서사, 신사참배. 요게 주로 이제 정답으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한국신민서사. 네, 그다음에 창씨개명 요 자료로 많이 나옵니다. 네, 이제는 그 밑에 줄에다가 저항,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저항을 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910년대 뭐 이렇다 할 저항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무단 통치 시기였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죠. 너무 이렇게 억압이 심하니까 주로 국내에서는 비밀 결사 형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몰래 숨어서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이제 조직이 바로 박상진이 만들었던 대한광복회입니다. 비밀 결사 조직이었고요. 독립군을 양성하려고 했었고 계획, 그다음에 친일 부호를 처단을 하면서 이제 자금을 마련하기도 했었죠. 특이한 게 이 사람들은 이제 나라를 되찾고 나서 다시 이제 왕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화주의를 지향했다라는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 위에 보면 백두산이 있습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왼쪽을 서간도, 그다음에 오른쪽 북쪽을 북간도, 그다음에 여기 러시아에 있는 요 지역을 우리가 연해주라고 구분을 하는데 해외 독립운동 기지가 건설되던 시기가 바로 1910년대입니다. 서간도에는 삼원보라는 마을이 이제 형성이 돼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던 신민회에 의해서 건설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학사라는 이제 주민 단체, 그다음에 자치기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흥강습소를 계승한 신흥무관학교가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자, 시인 윤동주의 고향이기도 한 이제 북간도 지역, 여기는 이제 용정, 그다음에 명동이라는 마을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이 지역에는 대종교도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분포를 해 있었는데 이들의 이제 단체가 바로 중광단이고, 그다음에 학교로는 이제 서전, 서숙, 그다음에 명동 학교가 굉장히 유명하죠. 자, 그다음에 아주 유명한 북로군정서, 바로 김좌진이 이끌고 있는 북로군정서라는 독립군이 이 지역을 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나중에 청산리 전투에 큰 활약을 하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연해주에는 신한촌이라는 마을이 형성이 되면서 권업회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나중에는 대한국민회의, 그다음에 대한광복군 정부, 그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정부라는 형태의 그런 조직을 갖췄던 게 바로 이 지역의 대한광복군 정부고,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임시정부로 또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1운동 한번 살펴볼게요. 3.1운동 배경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파리 강화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의 일은 민족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일명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을 합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1919년 2월 8일 날 도쿄 유학생들이 중심으로 돼서 일본 한복판 도쿄에서 28 독립선언이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고종의 장례일에 맞춰서 탑골공원에서 민족 대표들이 이제 독립선언을 발표하려고 계획을 하죠. 근데 막상 3월 1일이 되니까 이 민족 대표들이 쫄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그 옆에 태화관이라는 이제 식당이자 술집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독립선언을 발표하고 이제 자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때 탑골공원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들 어디 갔지 해서 이제 한 학생이 이제 민족 대표로부터 이 독립선언문을 하나 받아와가지고 낭송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또 이제 3.1 운동이 펼쳐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키워드 한번 확인할까요? 28 독립선언이 그 전에 있었다. 탑골공원 고종 장례일을 기일로 삼았다. 이런 것도 민족 대표 이런 단어들도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제 정답으로 나오는 게 3.1 운동의 결과, 영향을 물어보게 되는데 그 영향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제 지배 정책이 힘으로만 다스려서는 안 되겠다. 조금 풀어주는 척을 하자. 일명 문화 통치로 지배 정책을 바꾸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도 통일된 지도부가 좀 필요하다 해서 이제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그런 계기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살펴볼 주제는 1920년대의 저항 중에서 임시정부를 먼저 한번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자, 임시정부 상하이로 통합이 됩니다. 자, 연통제라는 비밀 행정 조직을 운영을 하고요. 교통국이라는 비밀 통신 시설, 통신망을 이제 개설을 하기도 합니다. 연통제 교통국 주로 자료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외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다가 구미위원부를 설치를 하고 여기서 이제 이승만이 여러 가지 외교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부족했던 자금은 공채, 독립공채를 이제 판매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면은 이
종이에 써 있는 금액을 이제 줄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국가 채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임시정부는 여러 노선을 가진 독립운동가들이 한데 통합이 된 그런 의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바꿔서 말하면 언제든지 다시 깨질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임시정부의 활동 방향을 놓고 이제 외교론자들과 그다음에 이제 실력 양성론자들과 무장투쟁론자들이 서로 이제 대립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1923년도에 국민대표회의가 개최가 됐으나 창조파와 개조파의 대립으로 끝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이제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그러면서 임시정부는 오랜 기간 동안 침체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참고로 창조파는 임시정부를 없애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 창조하자, 신채호가 대표적인 사람이었고요. 개조파는 문제가 있는 것만 개선을 하자, 그 이제 안창호 선생이 이제 대표적인데 뭐 어쨌거나 합의를 보지 못하고 깨지고 맙니다. 가장 많은 독립운동이 있었던 시기가 바로 1920년대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른바 문화통치로 어느 정도 좀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됐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내와 국외로 좀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국내는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실력을 키우자, 실력 양성운동. 두 번째, 학생들이 주도했던 학생운동. 세 번째, 일반 대중들, 좀 이렇게 차별받던 그런 사람들, 약자들이 일으켰던 그런 대중운동이 있습니다. 자, 먼저 실력 양성운동 크게 세 가지 다 미음이 들어가죠. 물산 장려 운동, 밀립대 설립 운동, 문맹 퇴치 운동. 뭐 말 뜻 그대로입니다. 물산을 장려하자. 여기서 말하는 물산은 바로 토산품, 국산품을 애용하자라는 운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세요. 평양에서 처음 시작이 됐고 조만식. 여러분들 요거 뭐랑 많이 헷갈리냐면은 우리 개화기 때 국채보상운동이랑 상당히 많이 헷갈립니다. 기억납니까? 국채보상운동 하면은 핵심 키워드는 그렇죠. 대한매일신보로 확산이 됐다 이거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대구에서 시작이 돼서 전국으로 확산이 됐다. 근데 물산장려운동은 국산품을 쓰자라는 운동이었고 평양 조만식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밀립대 설립운동, 일명 사립대학을 세워가지고 우리 조선인들도 고등교육을 좀 받게 하자. 이상재라는 분이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운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잘 되지 않아요. 돈을 모아가지고 대학을 우리 손으로 세우자라고 하려고 했는데 일제 방해로 이게 무마되기도 하고요. 일본이 니네 교육 필요해? 우와, 좋아. 그러면 우리가 니네 대학을 세워줄게. 라면서 경성 제국대학을 세워주죠. 이제 명분을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오늘날 서울대로 또 재탄생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문맹퇴치 운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요새는 신문 잘 안 보죠. 수험생 여러분들 신문 본 적 있습니까? 잘 없을 거예요. 자, 종이신문. 예, 대표적인 이제 두 신문이 바로 조선일보, 동아일보인데 영향력이 어마어마했겠죠. 자, 그래서 이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 모집을 하는 거예요. 방학 때나 이렇게 대학생들이나 이렇게 학생들, 고등학생들까지 농촌에 가가지고 이렇게 좀 글자를 좀 가르쳐 주세요라든지 아니면 이제 강습소 한글 가르쳐주는 강습소를 이제 주최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주로 언론 활동, 언론 기구의 이 주도로 이루어졌던 게 문맹퇴치 운동이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동아일보가 주도했던 그 나로드 운동입니다. 가끔씩 나오니까 좀 알아두세요. 문맹을 퇴치하려고 했었다. 20년대, 그다음에 30년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29년에는 그다음에 이 분나로드 운동은 이제 30년대 초 31년인가 그럴 겁니다. 네. 시기를 물어보진 않으니까요. 자, 학생운동 보겠습니다. 여러분 또래의 고등학생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보다 어린 중학생까지 이제 포함이 돼서 일으켰던 운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926년도 순종의 장례일에 맞춰서 6월 10일 날 60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어른들이 반성을 합니다. 민족 협동전선의 토대가 됐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야, 우리 사회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를 따로따로 이렇게 으르렁대면서 따로따로 진행하지 말고 우리 같이 한번 독립운동을 진행해보자 해서 손을 잡는 사회주의자는 좌파라고 볼 수 있고요. 민족주의자들은 우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좌우 합작으로 한번 우리가 운동을 전개해보자. 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단체인 정우회에서 야 우리는 독립을 위해서 너네 민족주의자랑 손을 잡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러브콜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1년 후인 1927년도에 좌우 합작 단체인 신간회가 결성이 됩니다. 민족주의자들 중에서 우리는 일제랑 절대 타협하지 않을 거야 라는 비타협 민족주의 일명 비타민과 그다음에 사회주의자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만들었던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단체입니다. 3대 강령을 강조를 했었고요. 이건 자료로 많이 나옵니다. 그냥 우리의 강령 뭐 이렇게 나오면은 신간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1929년 11월 3일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납니다. 11월 3일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전라도 나주역에서 한일 학생이 충돌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걸 계기로 이제 전국적으로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전개가 되게 되는데 뭐 식민지 교육을 철폐하라라면서 학생들이 이제 킹 받아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운동이 확산이 됐던
3.1운동 다음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라고 이제 평가받고 있는 그런 운동이고, 요게 이제 학생의 날로 아직까지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다. 그럴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신간회가 적극적으로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을 했기 때문이다. 뭐 진상조사단을 파견하면서 요걸 이제 소식을 알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발판 삼아가지고 신간회가 민중대회를 계획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제의 이제 탄압을 받으면서 요 신간회가 결국에 1931년도에 해소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학생운동은 60만세 운동 신간회 광주 학생항일운동, 육신광. 신간회가 나오면은 광주 학생항일운동을 지원했다. 이게 주로 답이에요. 광주 학생항일운동이 나오면은 신간회가 지원을 해줬다. 이게 답이에요. 세트입니다. 이렇게 세트 묶어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대중운동 살펴보겠습니다. 여성 단체로 이제 근우회가 결성이 됐고, 요 근우회는 신간회의 자매 단체이기도 하다. 뭐 요 정도 키워드일 것 같습니다. 소년운동으로는 여러분들 어린이날,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했었던 어린이날을 만든 방정환을 떠올리면 되고요. 여러분들 백정 알고 있습니까? 요새로 치면 정육점 사장님이죠. 갑오개혁 때 신문제는 공식적으로 이제 폐지가 됐으나 여전히 사회적으로 백정은 차별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 형평사를 만들어서 백정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마세요라면서 이제 운동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형평이라는 거는 저울형이에요. 저울형자 그다음에 평평할 평자. 여러분들 양팔 저울 알죠? 예, 균형이 맞으면 평평해지잖아요. 예, 그렇게 저울처럼 평평한 세상을 만들자라는 운동이 바로 형평 운동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해외, 국외에서는 어떤 운동이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장투쟁. 오, 뭐야 이거. 죄송합니다. 와, 이런 실수가 있나. 네, 편집하지 않고 그냥 갈게요. 여러분들 복습하는 차원에서. 네, 다시 왔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거예요. 자, 무장투쟁 한번 보겠습니다. 무장투쟁. 1920년대가 되면은 이제 봉오동 청산리 전투에서 이제 큰 우리가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그때 큰 역할을 했던 이제 두 장군이 있죠. 바로 홍범도 장군. 이건 특히 이제 봉오동 전투에서 활약을 했었고요. 대한독립군. 그다음에 이제 청산리 전투는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와 그다음에 이제 홍범도가 같이 이제 연합을 해서 그 외에도 많은 이제 독립군이 같이 연합을 했던 그런 전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봉오동 청산리 전투 20년대 우리가 승리했던 대표적인 두 전투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이제 만주 지역에 이제 3부를 결성을 했다가 이 3부가 나중에 이제 뭐 국민부와 혁신의회죠. 국민부와 혁신의회로 통합되기도 했다. 이거는 약간 이제 좀 수능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이라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강좌의 목표 기억납니까? 내신을 100점 맞게 해주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나옴직한 거를 가성비 좋게 우리가 건져 먹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빠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빠지는 내용은 여러분들 학교나 학원에 또 인강으로 보충하기 바랍니다. 지금 선생님 강좌는 철저히 나오는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의열단 했네요. 그만큼 많이 나오고 아주 단순한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의열단은 김원봉이 만든 그런 이제 의열단체죠. 폭탄 던지고 일명 테러 활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뭐 암살, 요원 암살하고 그다음에 주요 기관 폭발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죠. 영화 암살 정도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은 활동 지침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채호 선생이 쓴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그 외에도 여러 인물들이 이제 단원으로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주로 의열단 하면 김원봉, 의열단 하면은 조선혁명선언 뭐 이 정도로 활동 지침을 삼았다.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임시정부 다시 돌아갑니다. 임시정부 국민대표회의의 긴 침체기 끝에 이제 김구 선생이 요거 뭔가 좀 반전을 꾀해야겠다라면서 만들었던 의열 단체가 바로 한인애국단입니다. 1931년도에 만들어진 단체고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의열단이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구분해 두세요. 근데 너무 쉬운 게 한인애국단 하면은 단원을 한 2명 정도만 기억을 하면 돼요. 그중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단원이 바로 윤봉길이죠. 상하이 훈고공원에서 이제 폭탄을 던졌던 분인데 그 앞에 바로 이봉창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걸 한번 같이 기억을 해 둡시다. 이봉창은 바로 일본까지 가가지고 일왕의 마차에다가 이제 폭탄을 던졌으나 아쉽게 불발이 됐던 이제 그런 이제 사건의 주인공이죠. 자, 그래서 한인애국단 하면은 임시정부 소속의 단체였다. 이봉창과 윤봉길이 활동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윤봉길이 던진 이 폭탄으로 인해서 이제 일제가 상하이에서 이 긴급 수배령을 내립니다. 이 윤봉길 뒤에는 김구가 있구나. 김구 잡아라. 그래서 이제 김구가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도망 다녀요.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40년쯤 되면은 바로 이제 깊숙한 사천 요리로 유명한 충칭이라는 곳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도
군대 임시정부도 군대를 이제 갖게 됩니다. 바로 한국광복군이 이때 창군이 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버벅거리네요. 이 한국광복군도 상당히 단독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대1 선전포고를 하기도 하고요. 요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연합군을 도와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이제 추축국이랑 싸우게 된다. 인도 미얀마 전선 나오면 한국 광복군이 40년대 일제 강점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요, 우리 손으로 이 국내에 직접 들어가 가지고 일본을 우리 손으로 쫓아내는 바로 국내 진공 작전을 펼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였는데 일본이 생각보다 D-Day보다 먼저 항복을 하는 바람에 이게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국학운동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끝이 납니다. 국학, 나라스러운, 우리나라스러운 학문이라고 보면 되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국사운동, 그다음에 이제 국어운동인데, 국사운동 먼저 살펴보면 신채호 선생과 박은희 선생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신채호는 역사는 아와 비아의 끊임없는 투쟁이다. 나와 나 아닌 것의 투쟁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고요. 저서가 뭐 이제 있는데, 국사신론 같은 경우는 저서는 아니고 이제 신문에 이제 그 연재했던 그런 사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고문. 그 외에 이제 조선상고사, 조선사 연구초, 그다음에 여기 아까 앞에서 봤던 우리 조선혁명선언 기억납니까? 의열단의 지침을 써주기도 했었던 게 신채호라고 한다면은 박은식은 역사는 혼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한국홍사, 그다음에 한국독립운동지 혈사라는 아주 이름이 긴 책을 쓰기도 합니다. 자, 조선어학회 국어연구단체로는 조선어 연구회 조선어학회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 조선어학회만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발표하기도 하고 우리말 큰사전을 만들려던 와중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이 학회원들이 싹 다 잡혀갑니다. 아주 귀한 이 국어 학자들이 다 잡혀가서 이제 해방되기 전에 막 이렇게 옥에서 옥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문으로 죽기도 하고 해방된 직후에 바로 죽기도 하고 뭐 이제 되게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분들의 노력으로 우리가 지금도 이 한글을 잘 쓸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조선어학회 하면 여러분들 영화 중에 말모이라는 영화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일제강점기 아주 숨가쁘게 한 장에 정리를 해봤는데 아까 기억납니까? 요 부분 있죠? 1930, 40년 일제 지배 정책. 그다음에 3.1운동, 3.1운동과 연결해서 요 임시정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 했었고 최근에 강조되고 있다. 실력 양성 운동. 그다음에 어디 갔어? 신간회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나 세트다. 외우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의열단은 너무 쉽다. 조선혁명 선언이 주로 정답이다. 한인애국단이랑 헷갈릴 필요 전혀 없다. 한인애국단은 임시정부 거. 봉봉, 이봉창, 윤봉길이죠. 네, 그다음에 국학운동에서는 요 신채호라는 분이 이렇게 좀 연결이 여기저기 많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단독으로 한국광복군 조선어학회 나올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정리하면 이제 여러분들 전범위를 단 7일 만에 정리를 마치게 됩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빠이.